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창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와 기차역, 공항 등은 이른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로 평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차량 48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투기용에도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곧바로 점검회의를 열었는데 관행적 연장 제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성 장군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오늘 직무 배제 조치됐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합동참모본부 근무 당시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숨진 직원 외에도 주 70시간이 넘는 근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실수에 가혹하게 대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회사 대표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닷새에 걸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고향으로 향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귀성길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담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퇴근길 귀가 차량과 귀성 차량이 함께 몰리면서 이곳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차량 통행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휴 전날인 오늘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은 약 47만 대, 서울 방향으로는 44만 대가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CCTV 화면 보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선 매송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선 양재 부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도로를 꽉 메운 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영동선 둔대분기점 부근입니다. 양방향 통행 모두 통행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40분, 광주는 3시간 반, 대전이 1시간 50분가량 걸립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상행선은 밤 9시쯤, 하행선은 밤 10시쯤이 되어서야 정체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차량 485만 대가량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는데 정체는 새벽 6시쯤 시작돼 오전 11시쯤 가장 심하고 저녁 6시가 지나서야 해소될 걸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못지않게 기차역과 공항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를 설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열차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정부가 됐든 어디 수단 사업자가 됐든 제작 관심 분야에서 더욱 깊은 배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매우 탁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공기가 매우 탁한 상태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다소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3도, 대구, 영도, 전주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구 17도, 전주와 광주 1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또 한 번 향입니다. 인천의 철도망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국토부의 최종 승인으로 도심 철도망 확장이 본 궤도에 올랐는데 예산은 아끼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트램과 경전철을 도입하겠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인천 도심철도망은 모두 7개. 가장 먼저 추진하는 노선은 순환 3호선으로 북쪽은 인천 1호선 검단 호수공원역, 남쪽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역과 연결해 인천 도심을 순환하는 것입니다. 동쪽 지역은 커버가 돼 있는데 우리 서쪽 해안 지역이 지금 철도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3호선을 순환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승인과 함께 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30년 착공해 203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옹진군청에서 남동구 서창까지 인천 남부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용현 서창선은 2순위로 추진합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수건인 송도트램은 팔자 모양으로 순환하며 25km에 38개 정거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부평역에서 연안부두를 연결하는 노선은 인천 섬으로 가는 연안 여객선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철 대신 경전철과 트램을 선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화되는 도시철도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저희가 건설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만구축계에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2차 철도망이 구축되면 인천의 도심철도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97.7km에 달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배움엔 나이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님들이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늦깎이 공부 열정이 가득했던 현장, 이채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A.on 스튜던트. 주름진 손으로 알파벳을 정성껏 눌러 쓰는 77살 차장래 할머니. 행상으로 채소를 팔아 4남매를 키워낸 그녀에게 학업은 미뤄둔 꿈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내 환경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 잘 만나서 참 좋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평균 연령 65. 뒤늦게 문을 두드린 학력 인정고등학교에서 못다한 배움이 시작됐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가 버거울 법하지만 회계의 컴퓨터까지. 교실 안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텔레비전 속 만학도를 보고 용기를 내 고1을 넘어서야 입학한 학교. 어느덧 세월이 흘러 졸업가운을 입었습니다. 한 학년 아래 후배들은 친구를 챙기듯 정성스레 옷깃을 매만지며 축하를 건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도전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만나게 된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랬어요. 2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학우들. 정등 교정을 떠나는 길은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만학도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꿈을 이뤘어요. 배움의 문턱을 넘은 이들은 사회복지와 미용 같은 관심 분야에서 더 깊은 배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차간거리 넉넉히 하셔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광주와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중부를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공기질 탁하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 농도는 차차 옅어지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의 건조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제주도에는 약한 눈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4.7도, 철원 1.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12도, 대구와 포항 17도까지 오르며 초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끝난 뒤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길 차량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차량 정체는 정오쯤 절정에 이르렀다가 저녁 7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실시된 K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중동에 전격 배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며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5일에 걸친 설 연휴 첫날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서둘러서 차로 이동을 시작한 분들 많습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지금부터 낮 12시까지 가장 막힐 전망입니다. 서울 요금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날이 더 밝아졌는데 차량도 많이 늘었습니까? 네, 연휴 첫날 아침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 차량은 약 46만 대, 서울 방향으로는 37만 대가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거로 예상됩니다. CCTV 화면 보면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죽전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 교통량이 늘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인근입니다. 목포 방향으로 차량 운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선 호법 분기점 인근입니다. 남이 방향 차량이 점차 몰리며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50분, 광주는 4시간 10분, 대전이 3시간가량 걸립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차량 485만 대가량이 이동할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낮 12시쯤 절정에 달하고 저녁 7시가 지나서야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앱에서 미리 출발 전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정체가 심할 경우에 대비해 우회로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이은민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끌어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또 이상으로 KBS 9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